프리랜서 분들 세금 신고도 많이 도와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출입니다. 비용이에요. 네. 추후에 세무서하고 이 해당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요. 종종. 너 이거 진짜 사업을 위한 거야? 그러면 입증해봐. 어디서 연금저축보험 이런 거 가입하면 너 나중에 이제 노후 대비도 되고 이자 막 이만큼 된다고 그러고 막. 제가 듣는 얘긴데. 그치?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입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꼭 먹으셔야 돼요.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절대 깨면 안 돼. 중도에 절대 깨면 안 돼요. 깨면은 그냥 절반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날려먹은 돈이 얼마인지 몰라. 왜 깨졌어요? 그렇게 돈이 필요해 살다 보면. 하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효과는 굉장히 크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G 세미입니다. 자, 재테크의 기본이죠.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절세 도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세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무사님이 지난 시간에 저희 직장인들의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쵸, 연말정산 얘기를 좀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세무사님 옆에 있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약간 와닿지 않아요. 그랬겠네. 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들이 이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세미 씨한테 많은 정보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의 사연을 먼저 가져와 봤는데 사연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주를 받아서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있는 30살, 열정만 가득한 프리랜서입니다.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하다가 완전히 독립해서 시작한 지는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회사 다닐 때와는 다르게 수시로 들어오는 수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렵네요. 그리고 프리랜서도 비용 처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 집에서 작업하다 보니 나가는 비용도 애매해서 뭐가 비용이고 뭐가 아닌지 어렵습니다. 저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수입 관리와 비용 처리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미리 좀 챙겨봐야 할 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는 그래픽 디자인 하고 있는 분의 사연인데 사실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구나. 네, 같은 네.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프리랜서 일하는 분들도 주변에 되게 많긴 한데 네네. 이제 딱히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무사님이 좀 해결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진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또 이렇게 알바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제 프리랜서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사연 주신 분이 수시로 이제 수입과 지출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내 통장에 300이 꽂혔어. 그럼 이제 어떻게 가계 지출이 딱 생기고 그러면 얼마가 남겠구나. 그럼 이제 세미 씨 요새 관심 있는 ETF에 얼마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되는데 사실 프리랜서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계부를 써보셔야 돼요. 가계부. 세미 씨 혹시 사업과 관련된 가계부 쓰세요? 아니 한 번도 써본 뭐 안 쓰겠지 뭐. 그죠? 안 쓰고 가계부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업자니까 프리랜서지만 사업자거든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입하고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지출하고를 좀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나의 기초 가계부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엄청 도움이 돼요. 엄청 도움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돼요? 세미 씨 혹시 프리랜서라고 하셨으니까 5월 달 되면은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뭐 이제 세무사나 뭐 이렇게 이제 세무 대리인을 쓰실 텐데 그때 뭐 자료 주세요 하면 뭐를 줬는지 기억나세요? 근데 일한 데마다 다 그쵸. 지급 명세서 같은 것들 다 뽑아서 지급 명세서 그거 이제 나의 수입과 관련된 거 그것도 다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비용과 관련된 거 카드 내역 이런 것도 막 줬나요? 네, 카드 내역. 그죠. 그런 것들도 막 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미 씨 작년에 2023년 2월 달에 뭐 이런 거 크게 지출하셨던데 혹시 그거 뭐예요? 물어보면
뭐 1년 반이나 지나서 누가 기억해? 아무도 몰라요. 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그 비용 속에 여러분들 세금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제 오늘도 기억을 지금 못하는 마당에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프리랜서들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스케줄도 사실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일 거야. 이거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제시한 간편장부 서식이에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장부를 작성하세요 하고 이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보면 이제 수익금액 적는 란 있고 그리고 나의 비용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날짜 기재하면서 그냥 쭉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쭉쭉 적어서 전체적으로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어들였고 얼마가 지출됐는지를 확인해보면 훨씬 더 나중에 전문가에게 맡길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프리랜서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용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근데 사실 이게 프리하게 일을 한다. 다시 얘기해서 어딘가에 고용되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누군가와 계약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얘기합니다. 세미님처럼 이런 업종을 가진 분도 있고 또 무슨 이제 개발자분들도 있고 우리 아까 사연 주신 분이 그래픽 디자인 한다 그랬잖아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수, 무슨 배우, 작가 또 이제 무슨 작곡가 또 어디 출연하는 이런 분들 스포츠 선수 전부 다 프리랜서에 속해요. 프리랜서에 다 속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세법상은 인적 용역 사업자라 그래요. 자, 인적 용역 사업자 이름이 어렵지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언가를 사다가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 몸을 갈아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하고 특별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 우리가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하고 세법상은 사업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사업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미 씨가 어떤 수입을 얻을 때 뭐 100만 원에 계약했다. 100만 원이 전체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3.3 떼야 3.3 떼야 돼요. 그게 이제 사업소득자들의 원천징수세액이에요. 그거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쌤 씨가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그리고 어디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얘한테 이제 100만 원을 주고 나서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할까 봐. 얘가 이제 떼먹고 도망갈까 봐. 그런 의미. 그런 의미. 원천징수가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구나. 사실상 이 사람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반면 또 일정 금액 3.3이면 사실 작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야 되는 세금은 10% 15%가 될 수 있는데도 3.3이면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미리 떼놓는 거죠. 최소한의 금액을. 1년치가 다 더해지고 나면 3.3으로 모인 세금이 꽤 클 수 있거든요. 자, 이 세금은 어쨌든 간에 내가 미리 낸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세금 신고를 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깎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차이가 나서 더 내야 되는 금액만 더 내는 거고 만약에 그 금액보다 덜 내야 된다. 소득이 크지 않아서 덜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환급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환급받은 이유는 제가 많이 벌지 못했다. 열심히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더 해가지고 더 내가 세금을 더 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득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인적 용역 사업자에서 저는 이제 우리 그 프리랜서 분들 세금 신고도 많이 도와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출입니다. 비용이에요. 왜요? 비용. 이 비용이 굉장히 애매모호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해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미 씨가 이제 방송 출연을 하기 위해서 예쁘게 메이크업을 받고 오잖아요, 우리가? 그럼 메이크업 비용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나의 사업, 다시 얘기해서 나의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죠. 그럼 당연히 내 수익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미 씨가 소개팅을 하려고 예쁘게 화장을 했네? 메이크업을 받았네? 그 똑같은 비용이 지출됐어요. 이건 사업과 관련된 걸까요? 아니요. 아니지.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출된 비용이라도 사업과 관련되었는지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는지는 사업자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보여드린 간편장부를 작성하실 때도 내가 지출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되었는지 아니면 사업과 무관하게 나의 온전히 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분해서 기록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내 몸을 갈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쌤씨 생각해봐봐요.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어요? 없네요. 없지?
메이크업하고 내가 지금 차 타고 온 거밖에 더 있어? 없잖아. 그리고 다 내가 머릿속으로 대본 보고 연습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건데 이건 비용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적 용역,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세무서하고 이 해당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요. 종종. 너 이거 진짜 사업을 위한 거야? 그러면 입증해봐. 너 이거 사업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출했는데 진짜 그런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요새 유튜버들도 다 프리랜서 소득자거든요. 그렇죠. 먹방 유튜버야. 엄청 많이 먹었어. 배달 막 배달 시켜가지고. 근데 내가 촬영하면서 먹은 거지. 네. 이건 사업과 관련된 거예요? 네. 관련된 거지. 관련됐죠. 하지만 혼자서 막 먹은 거는 아니잖아. 네.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지. 그러네요. 막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규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자,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통상 필요하다고 사업상 지출된 금액,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 이렇게 모호하게 돼요. 대체 사회 통념이 뭐며, 통상 필요한 건 누가 정할 거며, 그래서 나는 얼마를 먹어야 하며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는 나의 수익과 지출을 일단은 꼼꼼하게 적어보셔야 돼요. 분명히 세는 곳이 있을 거고요. 꼼꼼하게 적은 걸 토대로 전문가에게 한번 보여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의 어떤 수익 구조를 보니까 이러한 분들은 더 필요 경비로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혹은 당신이 지금 사업성이 있다고 지출 항목으로 적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가사 경비, 다시 얘기해서 너의 그냥 생계를 위한 가사 경비일 뿐이지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는 것들을 한번 검증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가계부라는 걸 적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쓰고 사업에 얼마나 들어간지 그런 거는 한 번도 그렇죠. 정리를 안 해본 것 정리를 같아요. 해보실 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 없다의 여부하고 세법에서 생각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이유는 대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있잖아. 우리 2024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올해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 세금은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 5월에 가서 이거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직 2024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12월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떤 대비책 혹은 내가 누락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조금 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비용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만든다는 게 가짜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증빙을 제대로 잘 챙겨놓는, 만들어 놓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약간 정직의 문제예요. 정직하게 문제라기보다 나는 밸런스의 문제라고 봐. 밸런스. 사실 봐봐, 내가 너무 정직하게 해가지고 남들은 나의 매출에서 세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내는데 나는 너무 정직해서 나의 매출에서 세금을 900만 원을 냈어. 약간 이 부분도 밸런스는 많이 어긋난 거잖아요. 사실 챙겨야 할 거, 내가 받아야 될 혜택을 놓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세금은 사실은 법에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된 부분도 있지만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힘들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프리랜서 분들이 대부분 사실 사업장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인적 용역 사업자는요, 물적 시설, 사무실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인적 시설이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인적 용역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적 시설, 물적 시설이 없는 이런 면세로 취급해주는, 부가세 필요 없는 면세로 취급해주는 이런 사업자들은 자기가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일할 거 아니에요. 혹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한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작가 같은 경우에 내가 우리 집에서 골방에 앉아갖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내가 우리 집 월세 낸 것도 사업 경비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요. 맞잖아. 그치, 거기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그냥 극단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하려면 너 집의 평수를 방 평수랑 나눠라. 그래서 전체 월수에서 방 평수만큼을 반영해라 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내가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프리랜서 사업자. 그래서 대비가 중요한 거야. 사람이 진짜 쪼잔하게 막 장 본 거 그거 몇만 원 더 끼워 넣으려고, 물론 중요합니다. 몇만 원이 세금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 몇만 원 막 더 끼워 넣으려고 막 이렇게 막 쪼잔하게 애쓰지 않아도 큰 틀에서 우리가 세금을 잘 신고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절세하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쌤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꼭 내가 인적 용역으로 나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일을 함께 도와주는 보조 직원이 있어야 할 경우도 있거든요. 보조 직원? 연진이처럼요. 연진이가 누구야? 기상캐스터 그치, 연진이를 생각해보자. 연진이가 나 안 봐서 사실 모르는데 기상캐스터만 당연히 3.3% 프리랜서예요. 하지만 연진이는 자기가 대본을 쓰지 않아. 보조 작가를 고용했지. 연진이도 보조 작가를 고용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물적, 인적 시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막 4대 보험 주는 정규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랑 똑같이 인적 용역으로 얘를 고용할 수 있어. 얘한테 3.3을 주면서. 아 페이 그러니까 페이를 3.3을 주면서. 이 뭐 원고 하나에 얼마로 책정해서 3.3을 떼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급한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거 나의 경비로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가요 그게? 당연히 들어가죠. 우와. 물론 세금 신고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우리 인적 용역 사업자가 본인이 프리랜서를 고용한다 혹은 기타 소득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신고를 한번 함으로써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프리랜서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냥 현금 받으니까 상대방한테도 그냥 현금 지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금 막 지출을 다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걸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 사람한테 카드 긁을 게 아니잖아. 그럼 뭘로 입증할 거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게 내가 그런 거야. 좀 그런 큰 틀에서 비용을 발견해야 돼요. 다 기록을 해놔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고민이긴 한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후를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눈에 가장 꽂혔던 건 연금저축이거든요. 아, 연금저축. 네, 이 연금저축도 가입해도 괜찮은 거죠? 당연히 가입해도 괜찮죠. 자, 뭐 효과가 있나요? 효과죠. 절세 효과 엄청 크죠.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 아주 퇴직연금, 연금계좌, 연금저축, 개인연금 다 좋아요. 자, 우리가 프리랜서는 사업자라 그랬죠? 네. 근로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데 가장 좋은 게 이제 노란우산공제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도 이제 적금식으로 가입해 놓으면 좋아요. 그것도 공제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이라던가 말씀하셨던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으로 가입해도 되고 연금 계좌로 해서 뭐 펀드 같은 거 운영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요거 얘기할 때도 제가 항상 주의사항,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래요. 저도 막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제 막 월급 받기 시작할 때 어디서 연금저축보험 이런 거 가입하면 너 나중에 이제 노후 대비도 되고 이자 막 이만큼 된다고 그러고 막 제가 듣는 얘긴데? 그치? 그 얘기 여전히 하고 있죠. 나 노후 대비를 해야지 하고 다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입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꼭 먹으셔야 돼요.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이 돈은 없는 돈이다. 절대 깨면 안 돼. 중도에 절대 깨면 안 돼요. 깨면은 그냥 절반 날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날려먹은 돈이 얼마인지 몰라. 왜 깨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살다 보면 정말 없는 돈이다 셈칠 수 있는 금액이 적정선은 어디인가를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효과는 굉장히 크다. 얼마나 돼요, 세액공제? 커요. 이게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다른데 세액공제로 하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금액의 일정률만큼 공제 세금으로 바로 깎아줘요. 그럼 세무사님은 30살로 돌아간다면 들으시겠어요? 나는 이제 절대 안 깨지. 들긴 들을 건데 절대 안 깰 것 같아. 왜냐면 깨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무사님과 함께 세금 줄이는 방법, 특히 프리랜서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가계부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비용 처리 부분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